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쇼핑몰 같은 데 보면 이제 봄맞이다 해서 뭐 이렇게 뭐 팝업 배너, 뭐 팝업 윈도우라고도 하고 이런 어떤 행사를 처음에 이제 알리는 이제 첫 화면에 떠 있는 이제 그 배너를 만들어 볼까 해요. 보통 다른 쇼핑몰들 보면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아하는 부분인데 많은 걸 이제 전달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팝업 배너가 굉장히 많이 뜨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마음인지는 알 것 같아요. 이제 막,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제 알려야 될 것들이 많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걸 좀 더 화면 안에서 이렇게 팝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중요한 공지 한 가지를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중요한 것들 우선순위를 너무 여러 군데에다 높게 부여하다 보니까 어떤 게 중요한지 이제 전달이 안 되는 상황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제 뭐 배경이 이제 딤 처리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딱 하나만 이렇게 떠서 보여지는 배너가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기획을 따로 이렇게 뭐 제가 현재 뭘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뭐 기획전 페이지로 옮겨간다든지 하는 식의 시나리오를 갖고 아마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고서는 만들어본 배너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배너를 이제 좌측에다가 그대로 카피하는 식으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일단은 레이어 하나를 만들었고요. 이거를 이제 검은색으로 칠할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한 30% 정도 투명도를 줄 건데 이 투명도를 줄 때 단축키를 쓰면 편해요. 뭐 여기서 아예 조작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수치를 바로 입력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키보드 단축해서 1을 누르면 10%, 2를 누르면 20%, 3을 누르면 30%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고 뭐 45를 누르면 바로 45%, 50을 누르면 50%, 75 누르면 75%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수치를 입력하면은 바로 이제 그 투명도가 적용이 됩니다. 이 레이어의 투명도 적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꽤 간단하죠. 이렇게 투명도가 주어진 백그라운드 하나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도형 그리는 쉐이프 툴에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 요거를 이용해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센터부터 그리게 설정이 되어 있군요. 일단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집을 해볼게요. 화면에 뭐 한 여백은 좌우로 한 요정도 주고 뭐 위아래로 여백이 이 정도 나온다 라고 이제 예상을 했을 때 참고로 지금 화면에 이제 모바일을 이제 모바일을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사이즈를 정하긴 했는데 어떤 사이즈든 상관은 없어요. 뭐 데스크탑에 가도 똑같이 배경화면 딤 처리하고 이렇게 팝업 윈도우를 하나 띄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임의로 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이렇게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쉐이프 그려놓은 것에 보면은 여기 앞에 레이어 썸네일 부분을 우측 하단에 레이어 썸네일 부분 요 도형을 더블 클릭하면 컬러를 편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컬러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 뭐 더블 클릭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에서 이제 화이트를 정해서 이런 식으로 칠을 해줬지만 아니면 그냥 컬러 윈도우 여기서 패널에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컬러를 고른 다음에 뭐 Alt 딜리트를 누르면 이제 전경색 백그라운드를 칠하고 싶으면 컨트롤 딜리트를 누르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는 컬러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까요? 저는 이제 디자인 할 때 이제 뭐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저만의 이제 방식 이제 뭐 저도 뭐 비전공자인데다가 저도 뭐 혼자 이렇게 독학으로 해왔던 것들이 많아서 이제 제가 이제 실무에서 작업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좀 편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어떤 거냐면 일단은 뭐 이런 이미지 같은 거는 뒷전으로 놔두고 텍스트부터 먼저 배치를 해요. 텍스트부터 먼저 배치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쉐이프 툴 위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하려고 하니까 이제 텍스트 툴 이제 모양이 바뀌죠. 이제 그 쉐이프 안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이제 텍스트 박스처럼 적용이 되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는 게 좀 이렇게 쉽진 않아요. 이거 자체가 무슨 본문 박스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텍스트를 입력하지는 않을 거고 지울게요. 그리고 그냥 이제 빈칸에다가 이 셰프 박스가 선택되지 않은 다른 빈칸에다가 먼저 텍스트를 작성할게요. 스프링하고 밑으로 이제 끌어와서 배치를 이제 컨트롤 T 눌러서 프리 트랜스폼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사이즈를 정합니다. 대략 한 이 정도 사이즈로 할게요. 그 다음에 폰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어도비 플랜을 구독하면서 타입킷이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타입킷을 이용하면은 그 안에 이제 폰트들이 이제 뭐 다양하게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약간 이렇게 손으로 쓴 듯한 핸드라이팅 계열 폰트를 이제 타입킷에서 제공하는 것들 정리해서 보면 여기 릴레이션이라는 폰트가 있더라고요. 타입킷에 릴레이션 폰트로 또 폰트가 바뀌면 또 사이즈가 또 좀 바뀌죠. 다시 조정을 해줄게요. 자, 이제 컬러도 뭐 저는 처음에 디자인할 때는 웬만하면 이제 흑백으로 먼저 구성을 해요. 컬러가 먼저 들어가고 이러면 너무 사전에 이제 중간 과정에서 이미 생각해야 될 게 많아지니까 간결하게 이제 흑백으로 작업을 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또 사이즈를 정해주고 지금 굴림 폰트로 바뀌었죠. 이번에는 소스 한 산스 KR, 이것도 원래 노토산스 폰트인데 이게 어디서 이게 이 노토산스라는 폰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처음에 그 어도비하고 구글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개발을 한 폰트예요. 이제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폰트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어도비에서도 배포를 하고 구글에서도 배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름을 또 각각 다르게 배포를 했어요. 구글에서는 노토산스라고 해서 이미 이제 전 세계의 언어를 다 이제 폭넓게 포용할 수 있는 폰트를 만들겠다라는 어떤 그 프로젝트였는데 노토산스 계열에다 넣어버리다 보니까 노토산스 CJK, KR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명명을 했고 어도비 같은 경우는 소스 한 산스 KR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서 내놨어요. 근데 결국은 똑같은 폰트예요. 사용하는 사람만 좀 이제 이게 서로 다른 폰트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소지를 좀 남긴 셈인데 일단은 무료로 이제 유상으로 이제 상업적 목적까지 사용할 수 있는 폰트라는 점에서 정말 고마운 프로젝트였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고 스프링 세일 배치하고 이번에는 자세히 보기 버튼을 한번 배치를 해볼까요? 이제 아까 이 배경을 그려주고 나섰던 그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그대로 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그냥 적당히 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 설정으로 이제 그려주는데 왜냐면 뭐 처음부터 수치를 정해서 그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뭐 이 창 사이즈에 따라서 이게 가로가 좀 길어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세로는 아무래도 좀 제한되겠죠. 폰트 크기가 있으니까 폰트 크기에 따라서 아마 영향을 받을 거고 가로 사이즈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창에 비례해서 만들어지니까 굳이 어떤 사이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텍스트 입력하고 검은 바탕 위에 검은 글씨니까 안 보이죠? 이제 컨트롤 딜리트 눌러서 백그라운드로 폰트 칠해주고 이제 폰트 사이즈도 이렇게 어느 정도 상하 좌우 여백이 어느 정도 맞아야겠죠. 그래야 좀 덜 답답해 보일 건데 보통 모바일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뭐 오픈마켓이나 뭐 쿠팡 뭐 그런 소셜이나 오픈마켓 이런 쪽에서 디자인 가이드 템플릿 같은 거 내려오는 거 보면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보통 18픽셀, 21픽셀, 24픽셀 요 정도 사이즈를 이제 최소 이 정도 사이즈는 넘어가야 모바일에서 보인다라고 정해주는 사이즈들이 있어요. 24, 21, 뭐 18, 뭐 각각 가이드마다 좀 다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18도 그렇게 크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18픽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제가 모두 설정을 따로 안 만져서 그냥 포토샵 상에서 지금 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데 18픽셀, 22픽셀 뭐 이렇게 그 정도를 이제 최소한의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폰트를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세히 보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이제 흰색 글씨니까 하나 복사해 왔는데 흰색 글씨니까 잘 안 보이죠. 이제 Alt 딜리트 눌러서 이번에는 검은색으로 만든 다음에 오늘 하루 그만 보기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40포인트로 지정해 놓은 게 좀 크니까 18포인트 정도 하면 이렇게 좀 작아지죠. 그리고 24 한 요정도 되면 좀 커지네요. 그리고 또 여기서 글씨 굵기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폰트가 좀 이렇게 JPG나 뭐 PNG로 저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폰트가 좀 이렇게 뭉개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뭐 이거를 알리아싱 옵션이라고, 안티 알리아싱 옵션이라고 하는데 많은 옵션들이 이렇게 기존에는 있었지만 이제 외부로 가면서 윈도우 LCD라는 옵션이 새로 생겼어요. 이 윈도우 LCD 옵션을 사용했을 때가 그래도 그나마 화면상에서 봤을 때 좀 알리아싱 현상으로 인해서 뿌옇게 되는 것들, 그런 걸 좀 최소화 시켜준다고 봐야 될까요? 이런 폰트 옵션도 한번 살펴봐주고 24포인트로 지정해놨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 우측에 보면 버튼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체크박스, 체크박스도 만들어줘야겠죠. 이번에는 라운디드 렉탱글이 아니라 그냥 렉탱글로 해서 요 정도 대충 그려줬습니다만, 그 안드로이드 접근성 가이드 같은 거 보면 보통 사람이 이게 터치하는 면적에 대해서 이게 좀 안내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48dp 단위가 그렇게 나오죠. 48dp 근데 물리적인 사이즈로 한 9mm 정도 되더라고요. 약 9mm 정도. 여기서는 48 정도로 맞추고 48 이상이면은 뭐 터치하는 데는 무리 없다라는 수준이니까 이렇게 정해주고, 그 다음에 필 컬러를 빼고 이제 필 컬러를 빼고 여기서 스트로크 컬러를 이렇게 줄게요. 뭐 요게 좀 얇아 보인다 하면은 여기서 사이즈를 뭐 3, 5, 뭐 또는 2, 뭐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제 굵기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1로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항상 이게 좀 이제 타이포그래피, 저도 이제 비전공자다 보니까 처음에는 텍스트를 정리할 때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걸 어떻게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어떤 출판사, 미진사였나? 거기서 나온 책이 있는데 영화배우랑 이름이 저자가 똑같더라고요. 저자 이름이 영화배우 이름이랑 똑같은데 로빈 윌리엄스라는 그 분이 쓴 책인데,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타이포그래피였던가? 뭐 이제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처음에 타이포그래피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게 참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뭐 정렬, 근접, 대비, 뭐 이런 기본적인 뭐 네 가지 디자인 원리에 대한 것들인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아무튼 그것들 가지고 연습을 하면서 나름대로 작업물에다 적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좀 이렇게 제가 봐도 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정보를 접하는 입장에서 그 정돈이 된 것들, 그런 어떤 디자인 원리, 타이포그래피를 의식하고 디자인 원리에 따라서 배치한 것과 아닌 것과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흑백 위주로 이제 작업을 했죠. 흑백으로 이렇게 좀 컬러를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보면은 세일이 조금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판단을 해봐서 여기서 이제 음영 정도만 이제 좀 조절을 해보는 거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디자인 요소들을 좀 추가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 꽃 무늬, 혹시라도 이거를 따라 해보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이 꽃 이미지도 필요할 것 같아서 꽃 이미지를 제가 자료실에다 올려놓을게요. 제가 사이트 운영하는 사이트 주소를 영상 그 제목 밑에 그 하단에 영상 정보란 있죠. 거기다가 제가 링크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까
이거는 제가 다 그려서 작업한 것들이니까 크게 뭐 어떤 저작권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공개를 해 놓을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져와서 또 이제 배치를 해 볼게요. 뭐 요거하고 그대로 가도 좋지만 약간 좀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보면은 이거를 스프링 뒤쪽으로 저는 보냈었는데, 이게 좀 약간 뭐랄까요, 이것도 표면적으로 모두 같은 뎁스로 놓는 것들, 깊이감을 주려면 좀 약간 이렇게 앞뒤로 텍스트보다 앞으로 빼고 뒤로 가고 요런 것들이 있으면 나쁘지 않겠더라고요. 핸드폰을 안 꺼놨네. 네, 여기서 이제 뭐 벚꽃 이제 흩날리는 것도 뭐 자연스러워 보이게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약간 경험치랄까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나름의 그냥 감에 의존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약간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 드로잉 자료 같은 거 참고해 보면 뭐 벚꽃잎이 어떻게 흩날리고 이런 것들 좀 나름 그 작가들이 연구해서 그려놓은 것들을 보면 좀 힌트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 결국에 이제 레퍼런스가 될 만한 것들 많이 봐야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배치를 조금 바꿔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아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놓친 부분이 있죠. 정렬이 됐는지를 이제 확인 안 해봤는데, 스프링, 세일, 자세히 보기 하고 요 버튼까지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백그라운드로 지금 깔아준 흰색 바탕 요거까지 선택을 해서 이제 중앙 정렬을 누르니까 약간 좀 다르죠. 중앙 정렬을 지금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컬러를 어딘가에는 좀 더 넣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일이라는데, 봄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일이라는 것도 눈에 띄어야 되니까 이제 여기가 좀 난색 계통이니까 같은 난색 계열로 해보면 뭐 이것도 나쁘지 않겠죠. 뭐 빨간색은 언제나 눈에 잘 띄니까 다른 애들에 비해서 빨간색이 혼자 있으면 이제 눈에 팍 띄어요. 가끔 이제 작업 지시사항이 이제 그 오너분들이나 뭐 이제 그런 분들 특히 바로 지시하실 때 이제 빨간색에 대해서 맹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빨간색 바탕도 빨간색, 글씨도 빨간색, 그럼 눈에 엄청 띄겠지. 물론 눈에 띄는데 메시지는 전달이 안 됩니다. 그냥 빨갛구나라는 것만 이제 전달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난색 계통으로 뭐 이것저것 적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의외로 이제 뭐 난색이니까 바탕 이제 벚꽃이 난색이니까 약간 좀 그 외 사진들 같은 거 보면 파란 하늘에 벚꽃 이미지 진짜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한색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넣어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예 뭐 보색으로 넣어갖고 녹색 계통 산뜻하게 가는 방법도 있겠죠. 여기서도 뭐 명도나 채도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느낌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그렇게 하면서 나름의 어떤 기준도 좀 세워보고, 여기다가 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또 더 추가될 수도 있겠지만, 뭐 일단은 이 정도만 해도 봄맞이 세일하는구나 라는 거 그냥 전달만 되면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클로즈 버튼까지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분홍색으로 가이드가 뜨는 거는 제가 여기 뷰에서 그 어디 갔냐, 이 기능이 이게 스마트 그리드였던가, 네, 스마트 가이드 옵션을 켜놓으면 이게 이렇게 굳이 이게 제가 뭐 정렬을 안 해도 이제 정렬이 어떻게 해야 지금 제대로 정렬이 된 건지 가이드가 이렇게 떠요. 그래서 작업할 때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X자 표시도 만들어 줄게요. 이제 원형 그려줬으니까 이제 사각형으로 하나 그려놓고 컨트롤 J를 누르면 복사가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J에서 하나 복사된 거를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 툴 이용해서 돌려주고, 요 두 가지를 같이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T 다시 눌러서 또 한 45도 정도만 돌려줄게요. 이 프리 트랜스폼은 이용할 때 Shift를 누르면 45도 단위로 움직여서 45도가 아니고 70 15도 단위네요. 15도 단위로 움직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해서 돌리는 게 참 편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를 뭐 이제는 하나를 합쳐 볼게요. 요거는 컨트롤 2를 누르면 하나로 합쳐지거든요. 그러면 뭐 별도로 병합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이제 그 쉐이프 툴로 그려놓은 것들은 그냥 패스가 아예 그냥 합쳐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흰색 선택한 다음에 Alt 딜리트 누르면 이제 정경색 칠해지죠. 이렇게 해서 요것도 정렬을 해줍니다. 근데 정렬이 좀 힘들다 이러면 아까 그려놨던 원형 요 버튼하고 같이 선택해서 중앙 정렬 시켜주고요. 버튼이 좀 크다 느껴지면 좀 줄여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줄여서 살짝 바꿔서 이제 카피를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컬러가 어색하지는 않은지, 텍스트 폰트는 뭐 다른 걸로 바꾸면 또 어떨런지, 뭐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 작업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모로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서 어떤 게 나는 제일 나아 보이더라.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너무 욕심을 내다 보면은 컬러도 이제 많이 써보고 싶어가지고 뭐 그래 여기는 뭐 파란색도 넣어보고, 이제 뭐 컬러 이렇게 한 여러 가지 넣어볼게요. 뭐 파란색도 넣어보고, 여기는 버튼이니까 뭐 이렇게 빨간색도 넣어보고, 이러다 보면은 다 튀어요. 얘네가 다 튀니까 뭐에다가 주목을 해야 될지 좀 지금 정보가 얼마 없으니까 여기서는 많이 헤맬 일이 없는데, 여기 만약에 뭐 무료 배송 3만원, 뭐 카카오톡 친구 추가 시 3,000원 드려요, 뭐 신규 회원 3,000원 드려요, 뭐 신상품 뭐가 들어왔어요, 뭐 이런 게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데 막 거기다 색깔까지 다 넣고 이러면 진짜 막 읽는 사람이 피곤하거든요. 한마디로 필요하니까 안 읽어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까지 가는 건 안 좋다고 보고요. 그 옛날에 포스터 같은 거 이제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포스터 그려라 이랬을 때도 컬러는 뭐 4-5가지 이상 쓰지 말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그 포스터도 결국에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컬러도 제한하고 뭐 이런 어떤 정보의 양을 좀 제한하면서도 효과적인 전달을 하려고 했던 것에서 그런 원칙들이 제시되는 거니까, 이 배너도 약간 그런 원칙들을 의식하면서 만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배너의 가장 큰 목적은 일단은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어떤 혜택이나 내가 손님들한테 어필하고 싶은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힘을 줘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니까 일단은 메시지 전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카피는 이 정도로 해봤고요. 제가 뭐 이렇게 소재를 계속 찾으면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속도가 빨리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댓글로 뭐 이렇게 이런 거 만드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주시면 물론 또 너무 제가 소화하기에 난이도가 높으면 또 어렵겠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한번 이렇게 한번 영상으로 만드는 걸 한번 다뤄볼게요. 댓글이나 뭐 좋아요 같은 것들은 언제나 환영이고요.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